자, 이번에는 762페이지에 20년 4회 20년 4회 기출문제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1번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 폈습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 예측가치라는 것은 재무대표를 통해서, 특히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미래의 재무상태를 예측하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미래의 경영성과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 미래의 자본 변동을 예측하라는 얘기가 예측가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하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 우리가 피드백 가치를 하고, 그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는 게 적시성입니다. 2번은 맞는 얘기고요. 신뢰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거기 이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은 회계 정보 이용자가 알 수 있게끔 최대한 충실하게 표현을 해달라. 계정 과목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주석.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중립성은 누구한테든지 치우치는 정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얘기고요.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립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에요. 검증 가능성.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 가능성이라 하고,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 보고서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재무제표에 이거 다 재무제표 들어가는 거네, 그지? 재손 현자주. 아, 주기는 안 들어가는구나. 주기가 아니라 주석이죠, 주석. 예. 가나라. 예. 2번이고, 예.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 현금 흐름표. 주석. 이런 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7번 답은 2번이고, 주기하고 주석은 달라요. 주기는 빨간색으로 쓰는 거 우리가 주기라 그래, 주기. 예, 주석은 보충 설명이고. 8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현금 흐름표는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 보고서다. 정태적이라는 게 틀린 건데, 정태적이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 그 재무제표 보면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정태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다 보니까 정태적이라는 표현 쓰고, 그 외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잖아. 그지? 그래서 동태적이라는 표현 써요. 동태적. 움직인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정태적이 아니라, 그지? 동태적. 동태적 보고서. 정태적과 동태적 의미 이해 가셨죠? 그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서 정태적. 그 외 재무제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정 기간이라서 동태적. 2번.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은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
돈을 빌리거나 갚는 거. 미래 수익과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출된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다. 미래 수익과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출된 것은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 기업의 수익 창출 활동이 발생하는 것은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 다음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거리가 먼 것은 선의자 수표는 어음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2번 답은 2번이고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0년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개당되는 당기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개당되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각각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하고 재무상태표의 대손충당금을 물어봤어요. 대손충당금이 기초에 14만 원. 2020년 4월 30일 날 대손 발생해서 10만 원 사용했고 2020년 12월 30일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만 원이며 이중 해소 불가능한 금액은 15만 원. 요게 15만 원 추정했으니까 그죠? 15만 원으로 추정했으니까 이게 대손 추산액이고요. 요게 이제 기말대충이 돼야 돼요. 기말대충. 그러면 대손 추산액이 15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4만 원에서 10만 원 사용하고 4만 원 남았으니까 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되겠네요. 추가. 그럼 회계 처리하면 대손 상각비가 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은 결국 요 금액이 기말대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내용 이해 갈까요, 이거? 만약에 4만 원이면 여기 11만 원인데, 잘못했네, 11만 원인데. 그러면 답이 4번이죠, 4번. 대손 추산액 15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전에 4만 원 빼면 11만 원을 추가 설정하고, 기말 대손 충당금은 15만 원 되는 거고요. 11번. 다음의 항목들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권 무형자산, 라이선스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이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비, 연구비죠, 연구비, 그지? 뒤에 개발비를 써놔가지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는 연구비라는 비용입니다. 11번 답은 4번이고 12번. 무릉은 2020년 4월 1일 증자를 통해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6,500원에 발행하였으며 수수료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이고요. 5,000원의 100주. 그러면 자본금이 50만 원이고 6,500원에 발행하고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64만 9천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14만 9천 원이 발생하고 이게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오른 것은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자본도 증가를 하죠.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자본 증가합니다. 그래서 12번 답은 1번이네요. 1번. 13번. 생산성은 장부상의 기말상품 100개였으나 실제로 창고에 재고조사를 한 결과 80개가 남아있었다. 기말상품의 계단 구입단가는 100원이고 감모손실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생산성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과 분류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은근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렇게. 장부 재고가 100개. 100개에서 실제 재고 80개를 빼면 감모 수량이 20개예요. 그지? 감모 수량이 20개고 취득 단가 또는 원가가 100원이니까 20개 곱하기 100원이면 20개 곱하기 100원이면 2,000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이게 지금 다 정상감모래. 정상감모. 정상감모면 전부 다 무슨 원가의 가산? 매출 원가 가산이죠. 그래서 2번 2,000원만큼 매출 원가가 증가하겠죠. 장부 재고 100개, 실제 재고 80개, 감모 수량 20개, 원가 100원, 2,000원. 13번 답은 3번이고 1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은 취득 당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게 단기매매증권이든 만기보유증권이든 매도가능 증권이든 이게 문제구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느냐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 측정하느냐. 공정가치 측정은 맞는데 3번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가 관련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원가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며 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한다. 4번이 틀린 거네. 4번이. 그 2번은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 증권은 취득 당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로. 취득 당시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렇게는 나와 있는데 15번. 한국은 2000X구년 8월 1일 대한의 보통주 20주를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8,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매입 수수료로 2,000원 현금 지급하였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고 20주를 주당 8,000원 16만 원에다가 수수료 2,000원 더하니까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가 비슷한 거구나. 지금 같은 거구나. 그러면 취득 원가가 20주에 대한 취득 원가가 16만 2천원이고 얘를 20주 나눴더니 8,100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주당 8,100원인데 한국은 2000X9년 10월 1일에 대한의 보통주 중 5주를 주당 9,000원에 그래서 9,000원에서 8,100원을 빼면 한 주당 900원씩이 이익인데
처분한 주식이 5주니까 4,500원에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처분 단가는 9,000원, 장부 단가는 8,100원, 주당 처분 이익은 900원. 905 곱하기 5주 하니까 4,500원이 처분 이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6번. 빈칸에 들어갈 계정 과목은 어음의 발행은 다양한 계정 과목명으로 기록된다.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이에 해당되는 대변 계정 과목은 차입금이다. 그렇다면 비품을 구매하면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대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비품은 상거래가 아니니까. 돈 빌리면서 어음 발행하면 대변의 차입금. 비품 구입하면서 어음 발행하면 대변의 미지급금. 17번. 창조의 2월달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손난로 10개 4만원. 개당 4,000원을 대입하고 대금은 매입시 운반대금 2,2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매입할 때 운임은 취득원가 포함이에요. 취득원가 포함이고 2월 3일 매장 임차료 5,000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요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사회복지센터에 기부한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외상 매출 대금 잔액 30만 원 중 1%는 대손이 예상이 된다. 30만 원 중 1%는 3,000원이고 3,000원 충당 잔액이 0원이라면 이 3,000원이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5,000원, 3,000원 하니까 답은 8,000원이 되는 겁니다. 8,000원이. 여기까지 해서 20년 사이에 재무회계 파트가 다 끝났고요. 772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20년 사이가 끝났고